우리가 살면서 병원은 자주 가지만 변호사 상담 받을 일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법률 상담을 받는지 온라인에 남아있는 질문을 함께 보면서 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밀로. 질문 제목이 변호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잘 될지 걱정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몇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가 거기 같고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이게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법률 서비스는 소비자인 의뢰인 입장에서 어떤 사무실이 좋은 사무실인지 어떤 변호사가 내 사건을 잘 처리해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들의 실력은 다들 비슷하지 않나요? 일단 이거는 그럴 수가 없겠죠. 이게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그럴 겁니다. 애초에 불송치가 될 사건은 누가 맡아도 불송치고 송치될 사건은 누가 맡아도 송치가 되는 건지 궁금해졌네요.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두 개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무혐의 나오는 사건일 거고 또 한두 개 사건은 변호사 선임해도 무혐의 받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너무 명백히 무죄거나 유죄인 사건은 변호사 선임한다고 해도 유죄, 무죄 바뀌기가 어렵겠죠. 그럼 나머지 7개 정도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떤 변호사가 어떻게 변호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죄, 무죄 결과가 바뀔 겁니다. 이게 어떤 실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변호사가 이 사건에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변호사가 이 사건에 접근하는 방법, 의뢰인과 의사소통, 그리고 어떤 사무실은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서면을 작성하기도 하고 뭐 이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따라서 사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비밀로.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제목이 성폭력 변호사, 경찰 조사 동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게 실제로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동석해서 같이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서에 밀폐되어 있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한 사건은 그냥 일반 사무실처럼 파티션만 있는 경찰분들 업무 공간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는데 성범죄 사건은 아무래도 예민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정식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의뢰인 옆에서 변호사가 앉아서 같이 조사를 받습니다. 내용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경찰 조사 동행으로 무혐의 받기 위해 더 효과가 있겠지요. 일단 경찰 조사 받을 때 변호사가 옆에 동석한다는 거 이것만으로는 무혐의 처분받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으면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수사하거나 아니면 허위 자백을 강요하는 거 이런 거를 막아줄 순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할 때 동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받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장 열람해서 내용 확인하고 CCTV나 녹음 파일, 카톡 내역 뭐 이런 증거가 뭐가 있는지 우리한테 유리한 증거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예상되는 경찰의 질문에 따라서 조사를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경찰 조사를 할 때는 의뢰인분이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계획했던 거하고 다른 진술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조력을 하게 되고 진술이 끝나고 나면 피의자 신문 조서에 적은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진술을 수정하는 거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이 사건이 왜 무혐의 처분이 돼야 되는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변호사가 조력한다면 무혐의 처분받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질문자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동행, 경찰 조사 받을 때 옆에 앉아 있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으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면 검찰에 송치가 안 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이 무혐의로 불송치를 하더라도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거 혐의가 있는지 다시 수사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비밀로.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제목이 민사소송 진행 시 법무사 및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혼자 민사소송하는 거를 우리나라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그리고 변호사가 뭐가 다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큰 차이가 변호사는 소송 대리권이 있어서 의뢰인 대신해서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의뢰인분은 재판에 출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제가 법무사 비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설명드리면은 사건마다 다르고 사무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은 최소한 550만 원 정도가 기준이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사건이라면 그만큼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 가액이 1200만 원 밖에 안 되니까 보통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임 비용을 조정을 해서 330만 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보통 의뢰인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나는 받을 돈이 1200만 원인데 왜 변호사 비용이 이렇게 비싸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못 받은 돈이 만 원인지, 천만 원인지, 10억인지 이런 금액에 따라서 소송 난이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액보다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있는지, 중간에 일부 변제하고 다시 빌려주고 이런 과정이 있는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소송 난이도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제가 먼저 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패소자한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적으신 것 같은데 소송이 끝나서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은 패소자한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사건은 소가가 1200만 원이니까 그 10%인 12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으로 다투는 금액이 클수록 변호사 비용도 더 많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비밀로. 네, 다음 질문 같이 보겠습니다. 질문 제목이 의사 vs 변호사. 네, 어려운 질문이네요. 제가 지금 꿈을 아직도 못 정하고 있는데요. 의사와 변호사 중 어떤 직업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전망이나 연봉, 워라밸 등등요. 어른들은 의사가 훨씬 낫다 하시던데 변호사도 의사가 노력하는 만큼 노력하면 오히려 의사보다 더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일단 학생분이신 것 같은데 꿈을 이렇게 정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답변을 드려보자면 전망, 연봉, 워라밸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당연히 의사가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변호사, 의사 뭐 그중에서도 1등, 2등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변호사 소득이 더 높을 순 있겠는데 일반적인 기준, 평균적으로 보면은 의사분들의 연봉, 워라밸이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분들은 단합이 잘 되셔서 의대 증원 반대라던가 이런 단체 행동에 있어서 아마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변호사분들은 단합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은 변호사도 의사가 노력하는 만큼 노력하면 오히려 의사보다 더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적으셨는데요. 아마도 이분은 마음속으로 내심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모쪼록 좋은 결정을 하셨길 바라겠습니다. 비밀로.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질문 제목이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군대 선임한테 폭행을 당했었는데 지금 변호사를 사서 폭행죄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안타깝기는 한데 안 됩니다. 형사고소도 민사소송도 둘 다 안 됩니다. 형사사건은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 민사사건도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없는데 이미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고소도 못하고 민사소송도 못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사람들이 왜 법률 상담을 받는지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